자, 법 왜곡죄가 공포가 되면서 뭐 당연한 수준이겠지만 1번 첫 번째 피고인으로 피고소인으로 조희대와 박영재가 고발됐습니다. 이재명 후보 당시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이틀 만에 7만 쪽을 찾아서 보고 이거를 파기환송을 시켰던 거에 대해서 네가 법을 왜곡시켰어! 라고 가는 것이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이 법 시효되기 전에 조희대가 그만두면 도망간다. 이 법이 발효됐을 때도 조희대는 대법원에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실제 이게 고발이 됐습니다. 관련된 기사부터 정리를 할게요. 네. 20번 남의 대표 변호인이었던 이병철 변호사가 요즘 제정신 오신 것 같은데요. 네. 요즘 방송 보면 준석이랑 안 친하더라고요. 준석이 엄청 싫어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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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그랬대? 네. 그땐 제정신이 아니었대요? 아니 그때도 준석이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준석이 반대편이 싫어서 그랬대요. 국진당이 싫어서 그랬대요. 네. 네. 아무튼 조희대와 박영재를 이제 고발했는데요.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당시 7만 쪽의 기록을 출력해 검토해야 하는 서면주의 원칙을 의도적으로 무시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일단 용인 서부서에 배당이 됐고요. 그리고 공수처에 동시 고발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 부분이 판사의 법리 해석에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원래 법 왜곡죄가 형사 관련된 것만 하기로 한 거 아니었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일단 고발인으로서 이게 입건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지켜보는 재미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놓고 밑에 잔챙이들 놓고 시험한 다음에 조의대로 간 게 아니라 제일 큰 대가리를 먼저 이걸로 건 거예요. 그리고 얘는 확실하지 않습니까? 종이로 나눠줘야 되는데 실제 그만한 등사 기록도 없고 종이로 나눠준 적도 없을 뿐더러 심지어는 안 봐놓고 전자기록으로 봤다고 거짓말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법 왜곡죄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기소할 수 있는 권한남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게 큽니다. 먼저 이걸 걸어 놓고요. 검찰에서 기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게 재판으로 넘어가는지를 확인한 단계에서 그 다음에 탄핵을 치면 순서적으로 딱딱딱 다 맞아떨어지게 되는 뭐 이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김병주, 민형배, 이성윤, 조국혁신당의 김준영, 무소속의 최영진 등 범여권 의원 13명이 조희대에 대해서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을 조희대가 훼손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탄핵 소추하는 재적의원 3분의 1의 동의가 필요한데 99명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예. 이거는 뭐 민주당의 당론은 아니고요. 개별 의원들이 참여를 하는 건데 야, 제정신이면 다 사인해야지. 혹시 여기서 안 하겠다고 버티면 물어봐야죠. 너 공치모야? 라고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아니 법을 만들기 전에 조희대가 한 건데 그거 소급 적용이 되냐? 요게 지금 뭐 문제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파기환송을 시킨 행위가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끝난 게 사건이 아니야. 아니니까. 그래서 끝난 사건은 본인이 퇴임도 안 했고 본인이 해놓고 본인이 현재 쥐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대적 특수성 때문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지금 더 이상의 공소가 진행이 안 될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끝나고 나서 이게 자동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행위에 대한 거는. 그래서 소급 효의 이제 예외라는 게 있습니다. 공익적 필요가 매우 크거나 사법 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특수한 경우에 서급 적용의 정당성을 다투는 이런 과정이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건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탄핵이 진행이 될 거고요. 헌법재판소가 조희대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하는 행위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맞아요. 얘는 헌법을 위반하고 지금 대법원에서 법률심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률심으로 때려서 이거를 파기환송을 시킨 게 맞고 지켜야 될 절차를 안 지켰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와 같은 판단이 유효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게 먼저 내려지게 되면 서로 이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교차 검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교차 검증을 통해서 조희대가 감옥을 가고 지금 있는 탄핵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 나온다고 치면 지금 있는 법비들이 이제는 함부로 이런 짓을 못할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잔챙이 될 필요 없어. 지금 뭐 저기 면세점에서 옷 받은 새끼도 있고 뭐 별별 놈들 다 있기도 저기 직위원도 있기도 한데 걔들은 어차피 차려는 밥상이니까 천천히 먹기로 하고 조의대를 걸고 넘어져 갖고 얘를 꺾어놔야 사법개혁에 대한 한 고비를 더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가리를 쳐야지, 대가리. 대가리부터 쳐야죠. 자, 근데 이러한 지금 민주당이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그나마 그 선봉에 서 있는 법사위원장 추미애와 또 5월 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지금의 법사위원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음 후임을 믿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불안한 가운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법사위원장은 사퇴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법적 마지막 사퇴 시한은 5월 3일입니다. 6월 3일 선거 전 한 달 전이라 만일에 후보로 결정이 나게 되면 5월 3일 날까지 의원직을 사퇴하면 돼요. 근데 후보 경선 과정에서는 의원직과 법사위원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제 선거 운동하고 법사위원회를 이중으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생기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단 관련한 거취 부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추 의원은 검찰개혁 법안의 입법화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직전인 5월 말까지 전반기 국회까지 수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후보로 확정이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5월 3일에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기 때문에 회기 종료 전에 공석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전에 되기 전에 끝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끝내버려야 돼. 아무리 검찰개혁. 늦어도 4월 말 안에는 지금 있는 것들 정리를 좀 해놓고요. 제발 이번에는 법사위원장 좀 미리 좀 뽑아놓고 여기 하면 안 될까? 예? 김영민 간사가 연차는 좀 짧지만 차기 법사위원장으로 미리 내정을 좀 받아야 긁고 나서 이게 해촉이 되더라도 해촉이 돼야 좀 마음이 덜 불안할 것 같아. 민주당 안에 어떤 놈이 온다고 하더라도 차기 법사위원장을 못 믿겠어요. 혹시 원내대표 새끼가 미친 척하고 지들끼리 협상해가지고 법사위원장에 건네주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튼 빨리 신속 전개를 해가지고 끝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이게 실무적인 결정권이 원내대표한테 있거든요. 네. 이 법사위원을 원내대표가 이게 좀 위험하긴 해. 다음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기 원내 협상 이전에 차기에도 법사위는 민주당이 갖고 오고 그다음에 법사위원장은 누구로 하겠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선공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만 이거 지금 수박들이 그걸 해줄 리가 없겠죠. 자, 아무튼 추미애 위원장, 추미애 의원의 뭐 개인적인 뜻이겠죠. 경기도지사로서 할 수 있는 일도 많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그래요. 사기치는 놈들은 뭐 아직도 김동연이 제일 지지율이 높다고 하는데, 그리고 뭐 한준호하고 비슷하다고 그 여론조사 사기를 치긴 하는데, 당내 경선은 혹시 모르겠지만 후보자가 되신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승리는 압도적으로 나올 거예요. 김동연님처럼 아슬아슬한 수준으로 이기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민들이
마찬가지로 지금 나와갖고 유세장에 와서 얼굴 들고 사람들 손잡고 이 사람들하고 인사하는 거 지금 바라는 게 아닐 거예요. 추미애를 지지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경기도지사 할 때 하더라도 지금 법사위에 돼 있는 거 지금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는 검찰 배어간을 쥐고 있는 법사위원장으로 노릇은 마지막 1일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라. 그러면 저희가 그냥 부담 없이 찍어드릴게요. 라는 마음으로 지금 추미애를 응원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가짜는 한준호는 2달 전에 그만두고 나와서 뭔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출마 준비를 위해서 먼저 뭐 자리를 그만두겠다 이런 류의 판단은 절대 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뭐 그런 일은 없겠죠. 네,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당내 결선도 뭐 지금 결국은 이제 3파전이라고는 하는데 한준호는 내가 보기에 당내에서 수박들표 말고는 대의원이나 수박들표 말고는 얻을 게 없을 것이고 1인 1표제 경선으로 해갖고 당원 투표를 하게 된다고 치면 뭐 해보나 마나 추미애 위원장이 압도적으로 후보 되실 거니까 선거 관련한 거는 5월 3일부터 하셔도 되니까 그 전까지 지금 하고 있는 법사위 활동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미애 그 의원은 이 그 법사위에서 요거를 하면서 법사위가 그 정부안을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약속을 했다라고 김용민 의원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정부안이 지금 막 누더기가 돼 있는데 요거를 법사위에서 좀 잘 이거는 고쳐가지고 좀 끝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더기라는 표현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누더기라고 하면 멀쩡히 있는 거를 뜯어내고 찢어 발기면서 누더기가 되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걸 더덕더덕 붙여놨어. 아예 다른 거죠. 아예 다른 걸, 고래가 딱에 비해 덮여가지고 고래 자체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원한 대로 밀고 그냥 정리만 하면 됩니다. 이거는 복잡하게 법령을 많이 만들 필요도 없어요. 검사의 모든 지위 다 내려놓고 공소와 기소 분리하고 그동안 좋았던 지위 없이 수사에만 전념하도록 한다. 우리 원래 원칙만 법령에 남겨두고 나머지 부칙 조항은 다 빼버리면 돼요. 이거 하고 이거를 진짜 해내고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가서 행정력도 이제 만약에 검증을 받는다면 더 큰 꿈을 꿀 수 있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더 큰 꿈이야. 아직도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도 1,500일 이상 남아있는 이 시점에서 얘기할 건 아닙니다만 어찌 됐거나 1,543일 남으셨네요. 이 세월이 왜 이렇게 빨라. 아무튼 어찌 됐거나 지금 해야 될 일은 지금 눈앞에 있는 걸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망 미래를 꿈꾼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지금 법사위만큼은 너무 잘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어요.